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업로드가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에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잡음이 자꾸 심하게 들려가지고 안 찍고 있었습니다. 안 찍고 있었는데 자꾸 뒤로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찍습니다. 일단 찍는데 최대한 이제 소음이 없는 시간에 좀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본해 볼게요. 자, 필요적 탑재 사항이라고 적힌 거 있죠. 그죠? 말 문제가 많아요. 자본 파트는. 말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 문제는 이제 상법에 언급되는 조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중급회계 기본서에 시험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문구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등장을 할 건데, 그러면 뭐 선택 과목을 상법을 선택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물론 과거에 제가 시험 준비할 때는 거의 75%에서 80%가 상법을 선택을 했었어요. 행정소법 그 선택 비중이 굉장히 적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반입니다. 뭐, 어떤 애는 행정소송법이 더 과반수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뭐, 굳이 이것 때문에 선택 과목을 상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상법 관련된 그 조문들이 언급이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배당금의 배분 있죠. 우선주에게 배분될 금액, 그리고 그 보통주에게 배분될 금액, 그리고 우선주는 뭐 누적적 우선주냐, 비누적적 우선주냐, 참가적 우선주냐, 비참가적 우선주냐, 참가적일 때 부분 참가적이냐, 완전 참가적이냐. 제일 까다로운 게 뭡니까? 누적적 부분 참가적 우선주가 제일 까다롭죠. 그거 준비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준비가 되겠죠. 우선주에게 분배될 배당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이제 보통주에게 배분이 되겠죠. 물론 그런 출제 유형도 있었어요. 회사에 이익잉여금을 주고 이익잉여금을 최대한 다 배분하기로 한다. 배당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이익준비금이라는 거 있죠. 이익준비금을 제껴두고 나머지를 배분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샀습니까? 상법상 법이 개정이 이루어졌죠. 예전에는 금전 배당액에, 그죠? 현금 배당액에 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했었는데, 이게 상법이 개정을 일으켜가지고 이익 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죠. 그럼 이익 배당액은 뭔데? 금전 배당뿐만 아니라, 그죠? 현물 배당도 포함한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주식 배당은 포함이 안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상한우선주가 시험에 자주 또 등장을 하죠. 상한우선주가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일반 기업의 기준은 상한우선주가 그냥 지분상품 자본이거든요. 근데 국제의 기준만 상한우선주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처리를 하죠.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상한우선주 이제 누적적 우선주냐, 비누적적 우선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이자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배당을 줄 건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 있죠. 2월 이익잉여금,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을 한 번씩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수험생들 오답률이 높아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아마 수험생들이 보고기간 말 시점과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고기간 말, 이익잉여금 처분 시점은 주총때예요. 주총때.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3월 정도 되겠죠. 그죠?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이 차이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본에 미치는 영향. 자본 파트에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건 대부분 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자본 변동표도 시험에 등장하고 그랬는데, 자본 변동표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자본 변동표의 꽃은 그거예요. 회계 변경으로 인해서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기초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그 누적 효과, 그걸 뽑아내는 게 포인트인데, 그것까지 반영을 하기에는 1차 시험 범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배당, 적립, 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상각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거에 대한 상각 방법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상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다고 상각 방법이 어려웠는데 상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아무 언급을 안 해요. 아무 언급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잉여금 처분, 결손 보전 처리를 준용한 방법으로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안 되는 경향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상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이익여금 처분으로 상각해라 그러면 이익여금이랑 상계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임의적 탑재 사항은 이제 청약 발행 있죠.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청약 발행이 좀 까다롭거든요. 많이 어렵다라고 표현드리긴 좀 그렇고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1차 시험 대비 목적으로는 신주 청약 증거금 정도만 기억을 해 가시면 안 좋을까 싶어요. 신주 청약 증거금은 그냥 계약금 형태로 잡아놔놓고 나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 가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발행 이래가지고 뭐 청약이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잔금까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으면 일부 들어온 금액만 기준으로 배분을 해줄 건지 주식을 분배를 해줄 건지 아니면 그걸 실권을 시켜버릴 건지 말이 많은데 1차 시험에서는 좀 너무 구석지지 않겠나 싶어요. 2차 시험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좀 준비해 가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 탑재하는 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물출자 있죠. 현물출자의 포인트는 그죠? 유무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공제가치죠. 근데 현물출자인 경우에는 그 자체의 공제가치를 인식을 하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출자 전환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자기주식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도 조금 탑재를 하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앞서 언급드렸던 걸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현물출자부터 얘기해봅시다. 현물출자 이 얘기예요. 친구야, 우리 회사의 주주가 좀 될래? 어떻게 하면 주주가 될 수 있는데? 돈을 주면 되지 뭐. 돈이 없는데? 내가 들은 얘기였는데 어제 너가 아버지한테서 땅을 공짜로 받았다면서 그 땅을 내한테 주고 주식을 받아가. 이게 현물출자입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토지를 계상하게 되겠죠. 토지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게 현물출자라고. 현물출자. 그런데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하면 최초 인식할 때 그 취득원가를 제공한 대가의 공제가치로 인식한다고. 근데 제공한 대가가 뭔데? 자본이라고 주식. 자본의 정의는 뭔데?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체 측정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두 군데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 언급하고요. 됐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못 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토지 자체의 공제가치로 인식하는 거라. 이게 현물출자의 포인트예요. 취득한 자산의 그 공제가치로 취득원가를 잡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출자 전환 얘기해 볼게요. 자, 출자 전환 얘기해보자. 출자 전환. 출자 전환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내가 빚진 돈이 있다고. 근데 이제 상환기간이 거의 임박했어. 근데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살 꼬시는 거예요.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꼬시느냐? 우리 회사에 주주가 좀 될래?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돈 갚을 때 됐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네가 내한테 돈 빌려줬을 때는 따박따박 정해진 고정된 이자만 받아갔잖아. 근데 네가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면 우리 회사 주식의 값어치가 앞으로 급상승할 거거든. 그럼 그 시세 차익만 해도 얼마야. 돈 벌으라고 내가 일부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네 친구가, 귀얇은 친구가 솔깃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너 회사 주주가 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주주가 될 수 있는데 돈이 없다니까.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돈 안 줘도 돼.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그 빚, 그거랑 퉁쳐버리자. 이게 출자 전환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빚이 없어지죠. 채무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 빚은 일반적으로 금융부채예요. 금융부채. 우리는 금융부채는 공제가치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금융부채의 공제가치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 현금흐름을 그 시점에 현행 시장 이자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 그걸 우리는 공정 가치로 하기로 기준서에서 약속을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 전환에서는 이 금융부채의 공정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자본의 공정 가치로 해요. 네 모순되는 거 아니야? 방금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라서 자체 측정 평가를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급의 경영에서 자본을 자체 측정 평가할 수 있는 파트가 딱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어느 파트? 이 출자 전환 파트. 자본의 공정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공정 가치가 1순위예요. 물론 얘의 공정 가치가 훨씬 더 명백하다 그러면 요걸로 하는 거예요. 혹은 요거의 공정 가치를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의 공정 가치로 하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한 파트는 뭔데? 자본을 자체 측정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파트가 주식 기준으로 삼는 스탁옵션 있죠? 스탁옵션. 그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우리는 계산을 한다고. 물론 그건 재무관리 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될 부분이죠. 세무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공정 가치가 얼마다라고 정해져서 등장을 합니다. 됐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이 우선주, 보통주, 배당금, 배분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2001년 1월 1일 주식을 발행하고 영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국세에 2003년 말, 그럼 2001년 말, 2년 말, 3년 말, 3년 뒤에 그 현재 재무상태표상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은 각각 500과 300이더라. 그동안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대요.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당 익명금액은 5,000원으로 동일하고 우선주는 3% 누적적 부분 참가적 우선주래요. 한도는 6%네요. 그죠? 영업을 개시한 뒤에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대요. 근데 2004년 1월에 60만 원의 현금 배당을 선언했대요. 그 말인즉슨 이 얘기예요. 2001년 장사한 거, 2002년 장사한 거 가지고 배당 한 번도 안 했고요. 2003년 장사한 걸 가지고 2004년에 주총할 때 60만 원 배당을 줄 거다 그 얘기예요. 얼마를? 60만 원을. 이 60만 원 배당금을 우선주와 자본주에게 배분을 한번 시켜봐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배분시켜 볼게요. 자, 우선주 자본금 계산해보자. 자,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입니다. 배분될 배당금. 그죠? 자, 우선주의 자본금은 얼마였는데? 300만 원이었다. 300만 원. 그죠? 3% 주기로 했다가. 누적적 우선주니까 앞에 안 준 2001년 분과 2002년 분 요거를 줘야지. 2년치. 됐죠? 그리고 올해 거 줘야지. 올해 거. 300만 원. 곱하기 3%. 얘가 지금 참가적 우선주라서 제가 지금 쪼개놨어요. 비참가적 우선주는 그냥 3년 하면 되는 거예요. 참가적 우선주라서. 참가적 우선주란 얘기는 우선주가 배당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나머지를 보통주한테 나눠붙였더니 희한하게 보통주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많이 받아가는 분에 대해서 우선주가 자본금 비율로 참여해서 일부를 받아가는 이게 참가적 우선주예요. 한도가 없이 받아가는 건 완전 참가적 우선주. 한도가 있는 건 부분 참가적 우선주. 그럼 어떻게 하면 참가하는 거냐? 요 얘기예요. 자, 요 금액이 얼마냐? 우선주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거 18만 원. 자, 배당금 총 60만 원 선언했다. 근데 우선주한테 일단 18만 원 무조건 가야 되고 나머지 42만 원 가지고 보통주랑 우선주랑 나눠붙일 거다. 자본금 비율로. 자, 보통주는 500만 원. 그죠? 우선주는 300만 원. 분의 우선주가 갖고 갈 300만 원 비율. 요게 더 크면 요걸 갖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거다. 근데 한도가 있다 그랬어요. 한도가 부분 참가적 우선주니까. 한도는 아까 6%. 300만 원에 6%. 됐죠?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33만 7,500원이 되네요. 나머지는 보통주에게 분배될 배당금 이렇게 되겠죠. 안 어렵죠? 그죠? 누적적 부분 참가적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 자, 이번 문제. 그 글자가 조금 잘렸네요. 이거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상한우선주 문제입니다. 상한우선주 문제. 자, 이 문제는 제가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자, 해볼게요. 주식회사 리비는 2001년 초에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했고 이때 할인율은 연 5%래요. 5%. 자, 우선주는 A 우선주, B 우선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 우선주는 주당 임명금액은 50만 원이고
연 배당률이 3%인 누적적 우선주를 100주를 발행했대요. 그죠? 자, 그럼 액면은 50만원치네요. 리비는 동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대요. 이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리비거든. 리비가 발행했대. 그죠? 상환 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은 발행자가 상환할 의무를 가져야 돼요. 권리는 보유자가 갖는 거죠. 보유자가. 그래서 이건 상환 우선주 금융부채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자본이에요. 자본. 됐죠? 자, 그 다음 비우선주. 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이고 연 배당률이 4%인 비누적적 우선주인데 100주를 발행했대요. 리비는 2005년 1월 1일, 200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 말, 4년 뒤에 주당 5,000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상환 우선주죠. 됐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2001년도에는 배당 가능이익이 부족해서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못했는데 2002년도에는 배당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다. 됐죠? 자, 단 해당 연도 배당금은 매 연도마다 지급된다고 가정을 한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단기 손익이 미치 영향을 한번 계산해보자. 상환우선주 금융부채로 해가지고 그죠? 이자 비용 계산하는 그 문제예요. 단기 손익이 미치는 영향. 자, 해볼게요. 4년짜리다. X1년, X2년 단기 손익이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액면금액 5,000원짜리 100주를 2005년 1월 1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50만원치죠. 의무적으로